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학만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탄 깊은 생각 고등부 원장 윤성호 선생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3주 연속 지금 특별 방송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3주가 지났지만 우리는 옷은 안 바뀝니다. 네, 아주 뭐 네.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원래 제가 이 루틴이 항상 이제 매주 네. 입는 옷이 딱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매주 그래요? 이렇게 그 주에 자꾸 찍다 보니 이렇게 옷이 그렇구나. 그쵸. 같은 주에. 같은 옷이 되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은 아닌 거 다 알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첫 번째 올라가서 보는 중간고사. 네네. 고등수학의 중간고사.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네.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네네네. 어떤 범위고 네.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또 한번 다시 한번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간고사 범위가 이제 각자 좀 예. 다른 학교가 있을 겁니다. 2차 함수까지인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가 있는 학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 있는 학교. 근데 대다수 학교들이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 이후로 이제 제가 기말고사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부등식, 그다음에 그 이후로 이어지는 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등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서 뭐 평면 좌표, 그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그리고 이제 추가로 뒤에 뭐 도형의 이동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 여러 가지 부등식 파트는요,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던 부등식에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살짝 올라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등식 해봤자 뭐 2차 부등식, 그다음에 이제 뭐 단순히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그다음에 이제 약간 미지수가 2개 포함된 뭐 이런저런 복잡한 부등식들에 대해서 이제 좀 다뤄질 거고요. 그냥 부등식의 성질만 좀 제대로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리고 사실 기말고사 범위를 하지만 도형의 방정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여러 가지 부등식의 시험은 그렇게 많이 출제는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중요하니? 라고 하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통합 단원, 즉 첫 번째가 좌표 평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가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도형의 이동까지 안 들어간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2차 함수까지 들어간 학교들은 도형의 이동 전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대다수 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도형의 방정식 첫 번째는 좌표 평면. 평면 좌표 뭐 좌표 평면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이제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내용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대 몇으로 안에서 나누냐, 몇 대 몇으로 바깥에서 나누냐 해서 약간 거기서 학생들이 이 좌표를 이제 되게 헷갈려해요. 이제 이게 어떻게 내분이 되냐, 외분이 되냐 이런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조심해야 돼요. 내분점, 외분점을 조심하시고 그 안에 이제 좀 응용되는 내용이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응용이 되는데, 실제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이 용어는 교과서에는 쓰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이용하는 응용 내용은 실제로 실려 있어요. 교과서에. 그래서 용어는 아니지만 내용은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 해요. 그래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과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요. 아폴로니우스 원 위에 있는 점이 있을 때 뭐 삼각형 넓이가 최대 뭐 구하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응용될 수 있으니까 좌표 평면에서는 내분점 외분점 그리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한 원리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직선을 구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직선을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워낙 방대한 공식이 좀 있다 보니 학생들이 많이 중도에 막 공식을 못 이어서 힘들어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어진 기울기가 있을 때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질 때 직선의 방식 구하는 법, 두 점이 주어질 때 직선의 방식 구하는 법,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법,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법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위주로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직선의 위치 관계, 뭐 평행하냐, 뭐 수직하냐, 그 다음에 얘들이 만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렵게 응용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직선이 세 개가 있을 때 뭐 삼각형을 만드는 원리, 만드는 만들 때의 뭐 조건, 뭐 또는 삼각형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조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응용되니까 직선의 방식은 이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하이라이트다. 너 기말고사 할 때 가장 어려운 파트가 뭐니? 라고 묻는다면 그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에요. 원의 방정식은 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이자 가장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도 가장 어렵게 낼 수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원의 방정식만큼은 정말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중심이 어디일 때 원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구할 수도 있고 일반형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그 각각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관계도 연계가 되고요. 원과 원의 관계도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원에서 반지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응용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의 방정식에 가장 무게중심을 싣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원의 방정식은 유형서를 공부하는 거, 개념도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공식도 제대로 외워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약간 심화 문제들, 시중에서 나오는 뭐 블랙라벨이나 또는 좀 더 많이 어렵다 1등급 수학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까지가 끝나면 도형의 이동에 이제 들어가는데 도형의 이동은 사실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인데 그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서 뭐 최단 거리가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뭐 대칭이동을 단순히 우리가 X축, Y축 이런 대칭이동이 아니라 특정한 점에서의 대칭, 뭐 특정한 축에서의 대칭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응용되면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도형의 이동이 들어가는 학생들은 뭐 특정한 점, 뭐 직선에 대해서 대칭할 수도 있거든요. 뭐 직선에 대칭할 때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대칭이 어떻게 될까? 특정한 축에서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뭐 선대칭이라 불리는 것과 점대칭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형의 이동까지가 웬만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기말고사 범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네. 아니 어떻게 원장님 이게 네. 많이 아이들을 정말 많이 강의를 해보신 분이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냥 네. 막힘없이 거기고 거기는 원래 거기 있는 거고 여기는 여기 있는 거야. 이건 이렇게 조심해야 돼. 이게 너무 진짜 네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원장님. 네네네. 그거는 많은 어떤 가르침과 이런 경험이 굉장히 네. 풍부하다는 얘기. 감사합니다. 아니 수학을 네. 강의를 듣는 것보다 네네. 이런 얘기 지금 이런 목차를 가지고만도 이렇게 수학적인 얘기를 굉장히 해주시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정말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고 네네. 저런 분한테 진짜 수학을 배우면 네.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네. 선생님 발음도 좋으시고 네. 뭐 띄워주는 건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뭐 저는 진짜 객관적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알아서 뜨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하여튼 윤 원장님 하여튼 굉장히 그 설명을 네. 기말고사 고등수학 상 기말고사 범위에 대한 어떤 설명을 네. 정말 잘해주는데 왠지 이것만 들어도 내가 네. 벌써 막 90점이 넘어 수학이 90점이 넘어갔을 거라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자면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등식은 좀 뭐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냥 응용될 수 있는 문제가 한정적이니까 뭐 유형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특히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원의 방정식에 가장 중심을 실으면서 공부를 하시되 네. 직선과 원의 방정식이 연계되니까 직선의 방정식도 꼼꼼하게 정리하시면서 마지막 도형의 이동은 한정된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최단거리 그 다음에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린 뭐 점, 선 대칭 여기 위주로 해서 좀 기본부터 심화 문제까지 정리해 놓으면 기말고사에 이제 1등급 받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또 3주간에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상 파트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단원별로 찢어서 또 한번 세부적으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네네. 아무튼 저희가 2부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정말 수포자가 안 나오는 네.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수학은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수학이 네. 잘해야
국가의 경쟁력이 산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포자가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학생들 여러분들도 절대 중간고사 한번 치고 기말고사 한번 쳤고 그 성적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네, 좀 더 자기가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네네.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또 제 경험해 봤을 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수학 성적이 그러니까 항상 4등급인 애가 있어요. 네네. 너 왜 4등급이 나온지 아니? 가만히 있어. 4등급만큼 공부해서 그래. 그렇죠. 4등급처럼 공부해서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4등급처럼 공부하면 계속 자기는 아니 4등급만큼 공부해서 했더니 엄마나 학생이 아니 얘 정말 수학을 정말 많이 하고 수학을 정말 많이 한다. 네네. 그러면 4등급처럼 공부해서 그래. 이게 맞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네. 싫어하고 약한 부분 안 하고 넘어간다. 네네. 편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네. 자기가 취약한 부분. 네네. 이걸 싸워서 이기고 극복해서 그 부분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네네. 학생들이 여기서 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제대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푼 문제에 반은 틀려야지 네.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 30개 풀었을 때 네. 한 25개 맞아버리면 네. 그 제가 아는 문제를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네. 내가 30개 풀었을 때 15개는 틀려야 그렇죠. 나머지 그 15개를 맞출 수 있기 위해서 네. 다시 제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 맞아요. 반은 틀려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네. 윤 선생님 저 3월에 아마 네. 아이들 뭐 고3도 모의고사를 네네. 당연히 보겠지만 네네. 1, 2학년들도 뭐 학교 교장 재량에 따라서 보는 거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도 3월에 모의고사 보고 나면은 네. 그것도 한번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문항 분석부터 해서 네네네. 문제 출제 경향이나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별 학생들이 어디서 많이 헷갈렸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 그때 이제 3월 모의고사 직전이나 후에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3도 당연히 해주실 거죠? 고3은 당연히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약속했습니다. 해설 강의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해설 강의 딴 돌리고 우리는 분석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네네. 이렇게 또 굉장히 좀 바쁘고 또 시간을 보니까 교통체증이 심한 때 오신 것 같은데, 네네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또 방송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학만세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